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 누구나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이야기. 당신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스토리. SBS CNBC 부스에서 확인하세요. 네, 한국개인투자자협회 부회장 박노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산지개발과 임업경영의 그 완을 한번 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도 참석하셨던 분도 계시고 못 하셨던 분도 계셔서 일단 완에 대한 거를 약간 좀 짧게 했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분화연 테크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분화연 테크를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분화연 테크는 부동산 투자 기술과 나무 투자 기술, 그 다음에 농지연금 투자 기술. 그래서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분화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로 나타나지냐면, 부동산 투자 기술은 우리가 저가인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땅을 사서 또는 부동산을 사서 그 가치를 높여주는 거, 이런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가인 그런 부동산을 갖다 매입하는 방법 중에는 처음서부터 예를 들어서 경매나 지분 경매라든지 이렇게 낮은 걸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낮은 가격,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이런 낮은 가격을 사가지고 가치를 높여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중에 산지 투자를 통해서 또 농지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높여주는 이러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 기술하면 가장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산지 갖고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무 같은 그런 임업 경영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높이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농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농지 가지고 가치를 높여 가지고 만약에 그게 부동산 투자로 연결되는 투자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부동산 투자의 방법 중에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산지 임야, 이 관점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우선 그 관계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지하고 산림하고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안 되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서 잘 먹지를 않네요. F5요? 예. F5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산지하고 산림, 산지, 임야 용어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각각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긴 한데, 실제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임산물 모든 것들을 합해서 있는 것들이 바로 산림이라고 불러요. 즉, 예를 들어서 산지 그러면 임목 또는 죽 그런 집단들이 모여 있는 그런 땅을 갖다가 산지라고 부르는데, 산림은 거기에 임목까지 포함된 개념이 산림입니다. 그리고 사실 임야하고 산지는 약간 구분은 되긴 하는데, 우리는 구분을 하지 말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임야라고 썼다, 어떤 때는 산지라고 쓰는데, 실제 산지의 제일 첫 번째가 지목이 임야인 것이 바로 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임야하고 산지를 갖다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산지 투자의 진수라고 표현을 써요. 가장 큰 건 뭐냐?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을 해서 지금 산지 투자를 하겠다. 즉 뭐냐면 산지와 그 다음에 농지하고 차이를 보게 되면,
산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산지는 같은 지역에 있는 산지하고 농지 사이는 대략 한 2배 정도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농지하고 대지,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에 있는 거죠. 농지하고 대지는 약 3배 정도 차이예요. 즉 바꿔 얘기하게 되면 산지가 만약에 지목 변경돼서 대지로 된다라는 최소 6배는 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산지 투자의 진수, 지목 변경이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목 변경의 첫 번째 예가 임야를 주유소로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략 한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는데, 지방 도로변에 산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벌채를 하고 산지 전용한 후에 주유소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바로 주유소 용지로 바뀔 수가 있죠. 이러면 한 서너 배 정도는 뛰게 되고,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임야를 대지로 바꾼다. 근데 대지하고 도로로 바꾼다. 즉 이거는 산지 전용한 다음에 전원 주택 부지로 분할을 해서 진입로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진입로는 도로로, 그다음에 분할한 주택지는 대지로 바꿀 경우에는 대략 5배에서 6배 정도가 증가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산지 투자의 지목 변경을 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목적이 되겠는데, 그 산지의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의 범위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 임목이나 주기 집단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토지, 이것도 지금 산지라고 부르지만 그 외에 뭐 그 임도나 작업로 같은 산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암석지, 소택지, 그래서 산에 보면 나무 돌만 있는 그러한 산도 이건 결국은 여기도 산지로 속합니다. 산지로 속하게 되고, 소택지, 뭐 우리 늪지 같은 이런 데들도 전부가 다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임목이 죽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주택지 안에 같은 나무를 심어 놓은 데라든지 건물 안에, 건물의 어떤 그 건물 옆에 있는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들도 임목 들어있는, 죽이 들어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산지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지라고 부르는 데는 이제 건물 안 단지 토지라든지 또 논두렁, 밭두렁 또는 이제 하천, 제방, 국어, 우주지 이런 데는 우리가 산지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산지는 그럼 얼마나 될까? 지금 보면 작년도에 작년도에 통계를 보게 되면 임야가 약 6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살고 있는 이런 곳들은 대부분들이 다 대지 내지는 도로 이런 쪽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게 6%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들이. 결국은 우리가 땅에 대한민국의 많은 땅들의 64%가 아직도 임야. 근데 많은 임야들이 아직까지 놀고 있어요. 물론 2008년서부터 정부가 이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잘 활용을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많은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최근 아마도 지방에 많이 다니시다 보면 지방 안에 예를 들어 캠핑장이 됐든 그러니까 산지 안에 캠핑장, 펜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옛날엔 별로 보지 못했던 그러한 곳들이 많이 돼 있고, 심지어는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 캠핑장 옆쪽에다가 또 이 토속 식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또 관광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환경들이 2008년부터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많이 풀어주기 시작해요. 왜? 임야가 이렇게 많으니까요. 대지나 도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를 많이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많이 풀어주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한테서 찬스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산림 이제 기본 계획이라고 있는데, 산림 기본 계획은 이제 이 산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갖다 하는 건데, 실제 아마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산에 벌거숭이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식목일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식목일은 1948년도에 처음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실제 나무를 갖다 제대로 심기 시작한 거는 6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제대로 심기 시작한 거는. 그러면서 나무들을 많이 심기 시작했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처음은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려고 산지를 갖다 되게 규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처음에 73년도서부터 이때서부터는 약 5년 내지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산림에 대한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초기에는
만들어야 되겠다, 빨리. 녹화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속성수 위주로, 빨리 자란 나무 위주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랬다가 79년서부터는 이제는 장기수로 해서 경제림, 그러니까 돈이 되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 큰, 오래 키워서 나중에 가치가 있는 나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바뀌었고요. 88년도서부터는 산지 자체를 자원화하자. 이래가지고 산림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얘를 경제적인 수익을 내면서 또한 공익적인 기능도 이렇게 적절하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8년서부터 경제라는 쪽을 갖다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2007년까지는 가능한 한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서부터는 이제서부터는 우리가 이거 갖고 경제적인 일을 좀 해나가자. 즉 녹색 복지국가로 가보자. 즉 의미는 뭐냐면요.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산지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힐링도 하고 그다음에 산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산책로를 만들어서 많이 사람들이 가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보자라는 쪽이 2008년서부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는 이 임산부를 위한 그런 이 산책로 있는 그런 곳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아이들의 그런 숲속 공부하는 곳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작년까지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2018년 올해서부터는 아직 완전하게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 20년 정도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즉 첫 번째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산지 안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복지를 조금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즐기게 해보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연과 사람의 생태 살림을 해서 좀 사람과 이 자연을 좀 조화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쪽입니다. 아직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방향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2008년서부터 했던 것이 좀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산지 투자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지 투자의 특징은 첫 번째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 낮고 그 다음에 적은 돈으로 넓은 면적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에 비해서도 2배나 싸요. 2분의 1로 싸고 대지에 비해서 6분의 1 정도가 싸요. 기본적으로 싸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사라든지 농지로서의 쓰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무를 심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심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휴양 장소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보면 탄소 배출량 용도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거기서 만들었고 하기도 하지만 약용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도 해요.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둔 다음에 유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 돼요. 내가 활용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속한다든지 가족산으로 해도 장기 보유에도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 도시 근처에 있는 산들의 가격이 웬만한 지방에 있는 농지보다도 훨씬 비싸요. 되게 비쌉니다. 물론 이제 보존산지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비싼 데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물이라든지 경관,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서 일반인이 개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가게 되면 많은 산이 주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산들이 또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운 건 뭐냐면 100가지가 넘는 토지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400가지가 넘는 각종 규제가 있어요. 여기다 더더욱이 지방자치별로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내가 뭐를 갖다가 개발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산지의 특징이에요. 즉 바꿔 얘기하게 되면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이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하듯이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안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쉽다는 얘기죠. 남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산지하고 농지가 있는데 왜 그러면 산지를 좋아할까? 물론 농지도 좋습니다. 농지도 농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산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제일 안 좋은 특징은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가지예요. 규제가 많다. 일반인 개발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좋은 산이라고 나는 샀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려고 봤더니 너무나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그 회장님이 약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만들려면 개발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사가 이상하게 져지고 안반이 많아갖고 이걸 개발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내가 샀던 돈에 비해 가지고 뭐 10배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동일한 사이즈에서의 그걸 개발하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건 산지가 그래도 농지 대비해서 좋은 면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농지는 농지증이 있어야 되죠. 구입하려면. 그런 반면에 산지는 농지증이 없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산지 전용 시에 토목 준공 후 바로 형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저렴해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큰 면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을에서 외진 곳에서 있거나 도로에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큰 면적 같은 경우엔, 농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들이 몇백 평 정도의 개념이라면 지금 산지는 몇천 평, 몇만 평이 돼요. 한번 살 때. 그러니까 조그만 걸 사더라도 몇천 평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심한 경사도로 인해서 과도한 개발비 부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을 잘못 사가지고 내가 개발을 잘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어려움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도 하나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 돈 주고 내가 개설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할 때 이 땅이 얼마만큼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겠냐 이걸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산지 투자란 뭘까? 결국 미래 투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이 좋아서 내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산이 그 주변으로 도시 개발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산지가 이 개발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운이 좋죠. 그러면 대지 변경으로 아니면 형질 변경이 되게 쉽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년, 20년을 갖고 있어도 하기가 어려운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안 바뀌고 있어도 그럼 그냥 놔둘 거냐라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나무 투자 같은 거예요. 결국은 임업 경영을 통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산지 투자 중에 이제 임업 경영이라고 나무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목 변경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세 가지 방법을 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쓰는 용어인데 소극적 투자, 소극적 추진, 무모한 추진, 적극적 추진이라고 놨어요. 그래서 소극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냥 사두고 또는 뭐 내가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경우.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죠. 이게 소극적입니다. 이러고 있다 운 좋아가지고 이게 뭐 수용이 돼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내가 지금 수용된 상태에서 돈을 갖다 번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를 바라보고 있는 케이스가 되고 정한되면 나중에 상속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극적이고 무모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난 주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대지로 형질 변경이죠.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합니다. 지방 쪽에 있는 공무원들도 만나고, 거기 그 조합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맥도 만들어가면서 계속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횡성에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인데요. 그 고향 출신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돈만 갖다 벌었어요. 왜? 그 친구가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쉬웠을지 몰랐을 텐데 어렸을 때 이제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거조차도 벌써 되게 어려워가지고 7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이제 전기시설 끌어가지고 그 입구 쪽에 놓는 거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무모한 추진을 한 거죠. 되게 빨리 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주변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될 것 같았었어요. 동네 친구들이 도와줄 것 같았고 어려서 친구들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 추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투자. 정 안 되면 나무 투자라든지 임업 경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활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투자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경우에는 정 안 되면 나무 투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임업이 돼 임업주택을 만들 수가 있고 뭐 정 안 되면 관광농원이라든지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전원주택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적극적인 추진 이런 방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말씀드린 대로
임업 경영하고 산지 개발 두 쪽이 있습니다. 그럼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여기서 산지 개발을 할 거냐 임업 경영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산지 개발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형질 변경하고 그다음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임야 개발을 해서 이걸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임업 경영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용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업 경영과 그다음에 임야 개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임업 경영에는 조림 사업, 숲가꾸기 사업, 벌채 굴치, 임도 개설, 산림 탄소 배출권 사업, 태양 광 발전 사업, 산림 경영 관리사, 임산물 재배, 토속 등 임산물 채취. 임업 경영만도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만약에 임야 개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택지 개발만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택지 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야 개간 사업에서 농지 전환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립어업인 주택, 그다음에 산림 복지 사업, 공익 사업, 그다음에 농림어업용 시설 및 휴양 시설, 공영, 공공용 시설, 그다음 묘지, 화장, 봉안, 장지 시설, 종교 시설, 병원, 수련원, 그다음에 교육, 연구, 기술 개발 시설 이렇게 임야 개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만 생각만 갖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지 투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산지를 투자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임업 경영과 임야 개발 양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인쇄로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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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